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9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입니다. 9월 한 달간 어떤 기적이 여러분에게 노크를 할지 이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유니콘, 두 번째 골드바, 세 번째 메론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첫 번째 유니콘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월 기적 리딩이긴 한데요, 여러분. 아직까지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8월이니까요. 그래서 그 창문형 에어컨 달아놨는데 잡음 소리가 윙하고 들리실 겁니다. 좀 거슬리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게 될지부터 보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키미스트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적의 형태로 알키미스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허브 키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약을 만드는 듯한 절구통이 보이잖아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약초들을 넣고 이렇게 빻으면 약물이 될 겁니다. 이 카드는 마녀의 카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마법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될 겁니다. 자, 여러분의 기적의 형태가 이 절구통이라고 볼 때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은 레시피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레시피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요리를 떠올리시게 되잖아요. 그 레시피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요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적어놓은 어떻게 보면 해답지 같은 것이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 혹은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나를 했어요. 뭔가를 이제 나중에 하겠다. 내 이름으로 된 뭐 가게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 이게 막연하게 그냥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알키미스트 에너지가 들어온다면 그것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떤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키미스트 자체가 연금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은 마법이고요. 그 마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레시피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How can I surrender even more in this moment?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나는 어떻게 더 이 상황에 복종을 할 수 있겠어? 나를 그냥 맡길 수 있겠어? 라는 의미인데요. 자, 카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다. 누군가를 이기고 싶다. 어떤 것을 성취하고 싶다. 꼭 해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거의 매일을 살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꾸준히 한다라고 하여 우리의 꿈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뭐 우리가 배우기로는 그래 열심히 노력하면 무조건 이룰 수 있어 라고 배워왔죠.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뭔가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다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100%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뭐 운적인 부분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욕망하는 것 자체는 결론적으로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손을 이미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론적인 것에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좋지만 성공이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더 복종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즉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향해 다가가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어려움을 부딪히고 있고 그 상황에서 나는 더 얼마나 운에 맡겨야 되며 내가 얼마나 더 노력을 더 해야 되며 이런 건데 그러지 말고
우주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시간을 만들어주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밀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다가오는 기적은 알키미스트, 연금술사,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해답지 같은 것을 얻게 되시는 부분이라면, 여러분이 뭔가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막히고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볼 땐 이게 이제 해답지가 되겠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다가올 때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 운인 거잖아요. 보통은 그런 운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이때까지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과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결과론적으로만 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금기시화되어 있는 거죠.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플라워입니다. 잡초를 다 뽑아내고 그 주변으로 씨앗을 심고 그리고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표하라 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제가 지금 이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해서 꺼낸 거거든요. 그런데 꽃이 나왔어요. 정말 단순하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게요, 화원 같은 걸 하고 싶다, 혹은 그 플로리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꽃 이렇게 하시는, 장식하시는 분들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이고, 뭐가 됐든 꽃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갖고 있는 에너지는 여러분이 이제 아름답게 좀 피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느껴지는 건 뭐냐면, 무엇인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대로 가고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게 조금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연금술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원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근데 뜬금없이 이렇게 이제 리딩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사랑의 리딩이었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사랑의 리딩이었다라고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데,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발전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이 꽃처럼 이렇게 피어나서 그 사랑을 화기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네요. 자, 옆에 카드를 계속 놔보겠습니다. 즐거움 카드, 조이 카드가 있고요. 이 두 분의 여성분의 좀 분위기가 비슷하죠. 여기도 막 해바라기 꽃도 막 그려져 있고 그래요. 조이, 그리고 길트 카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요 길트 카드가 딱 나오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어떤 것이 하나 보여지기는 하는데, 일단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밑에 타로를 열어볼게요.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5개 컵이 있어요. 첫 번째 카드로 5개 컵이 나옵니다. 그래요. 5개 컵에 심지어 정방향 카드예요. 자, 그런데 나이트 원즈의 역방향입니다. 나이트 원즈의 역방향. 그래요. 나이트 원즈의 역방향. 저스티스가 있고요. 저스티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7개의 동전의 역방향이에요. 7개 동전의 역방향. 자, 그리고 언더라인은 6개의 스워드의 역방향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제가 이 카드 10장으로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탈출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 느낌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든 거죠.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어떤 일을 해서 실패를 했다고 한다면, 그래, 운이 안 좋았으니까 실패한 거지 라고 말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은 그 일은 내가 다 안고 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돈가스집 하나를 오픈했는데 처음에 좀 잘 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운이 안 좋았겠지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여러 가지들은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돈가스집일 수도 있고 어떤 학업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발을 담궜는데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족쇄가 되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일단 현재로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일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족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재밌고 싶어요. 삶 자체가. 그 말인즉슨 솔직히 틈틈이 재밌을 수 있죠. 아주 힘들게 사는 삶이라도 가끔씩 쇼츠 같은 거 보면서 웃을 수도 있고, 고양이 쇼츠 막 가다가 막 넘어지고 막 어딘가 점프했는데 막 미끄러지고 하는 그런 거 보면은 고양이들 보면 웃기잖아요. 뭐 그런 거 보면서 웃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진정한 의미의 조이는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 그것을 지금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길트 카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여성분이요, 다림질을 하고 있어요. 여기 팔에 보면은 수갑 같은 게 쇄골이로 연결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분은 이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다림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림질을. 근데 이 다림질의 이 옷은 누구 거냐? 자, 여기 뒤에 보면은 여동생으로 보여진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요. 지금 앞에 보드카라고 써 있죠. 이 여성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맨날 술을 까서 마시고 이런 식으로 꽐라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언니는 어쨌든 간에 혈육이다 보니까 이 동생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림질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동생을 위해서. 너가 술이 꽐라되고 네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데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데도 나갈 수도 없어. 왜냐면 여기 지금 고리가 채워져 있잖아. 그러니까 난 너를 위해서 이 다림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정말 미안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랑도 해보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고 그렇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길트야. 죄책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아. 솔직히 그래. 하지만 어쩌겠어.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는 겁니다. 자, 길트. 지금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예요. 그런데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래 나는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가 되겠어 라고 해서 했는데 금전을 따로 벌지는 않고 그냥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어려워졌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인데 괜히 눈치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나는 계속 이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것이 죄책감으로 느껴진다,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갖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긴 하지만 거기서 죄책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5개의 컵이 제일 처음에 나왔죠. 후회할 일이 벌어졌다예요. 일단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후회할 일이 일단 벌어진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큰 무엇인가를 만들었습니다. 뭐 최근에 벌어진 일로 본다면요, 여러분, 뭐 주식만 예를 들어도 뭐 뻔하죠. 내가 왜 그 주식을 했을까? 내가 그걸 왜 샀을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벌어진 일이고 후회를 해봤자 소용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나는 도망가고 싶다예요. 도망가고 싶답니다. 이 카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요, 도망갈 수가 없으면요 이렇게 마음을 먹지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도망을 가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처럼도 보여져요. 그게 어떤 경우에서 그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나이트 원즈가 뒤집어졌다면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에게 다소 실망은 줄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 도망은 갈 수 있는 상황이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람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지키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옆에 저스티스가 있죠. 저스티스는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도 저울이 나와 있는데 균형을 맞춘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천칭자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9월이 이제 천칭자리가 시작이 되죠. 9월 24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나왔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요, 흐트러져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제대로 맞추고 싶다라는 에너지로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이 어떤 실수가 벌어졌는데 그 실수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일 확률이 높아요. 5개의 컵이 나왔다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했던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뒤치다거리를 여러분이 해주고 있다면 지금 이게 저스티스 에너지, 균형이 다 무너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맞추고 싶다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거기서 떠난다 이런 거 가능하고요. 혹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나 이것만을 책임지겠다 라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안 좋게 보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적인 부분에서 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돈이 나갔지만 더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지금 언더라잉은 6개의 스워드의 역방향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요,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지금 아주 큰 상황입니다. 떠날 수가 없었다라는 게 지금 이 리딩의 핵심 포인트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떠날 수는 없었고, 혹은 여러분이 어디론가 떠나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어떤 곳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카드를 더 열어봐야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약절구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힘든 과정을 하나 겪고 계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고 거기서 어떤 해결책 같은 것도 계속 생각을 하고, 이것이 언제 끝날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답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좀 어렵게 꼬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자,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적 좋은 결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기 휙 하고 날아가는데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좀비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좀비 카드가 나온다고요? 그렇군요. 왜 이게 나올까요? 좀비 카드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메인 메일이 있네요. 메인 메일이 있고 주인공 남자가 있는데, 일단 가난한 소년이 있습니다. 가난한 소년, 그리고 잘못된 사람이 있네요. 잘못된 사람.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고민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소년도 있고요, 또 남자도 있고, 여기도 또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지금 뭔진 몰라도요, 이게 사랑의 리딩이든 아니면 뭐 일의 리딩이든 뭐든 간에 사람들하고 좀 엮여 있는 듯한 느낌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에너지 자체로 본다면 일단 얘를 꺼내겠습니다. 우리의 기적 연금술사죠. 일단 어떤 해결책이에요. 뭔가 우리가 배가 아야 하면은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데, 소화제를 만들려면 뭐 여러 가지 약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넣고 이렇게 빻아서 그걸 먹으면 소화가 된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 에너지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이 지금 현재 꺼낸 언더라인은요, 걱정이에요. 뭔지 몰라도 지금 여러분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벌어진 일은 여러분이 후회를 하고 있는 걸로 볼 때는 여러분이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하셨을 확률이 높은데, 옆에는 지금 잘못된 사람이 있죠. 잘못된 사람, 이 8번 카드는 이 키퍼 덱에서 사기꾼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속았다든지 혹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이 거기에 깊숙하게 빠져들었다라는 것도 많이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37번이 있죠. 가난 카드인데요. 이 소년은 너무 가난해서 지금 가진 게 없어요. 지금 뭐 풀떼기랑 이런 거밖에 없는데, 잘못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난해지게 되었다. 즉 금전적으로 손해를 봤다. 지금 여기 7개 동전의 역방향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위해서 큰 돈을 투자를 했거나 넣었는데 거기서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뭐가 됐든 여러분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모아왔던 무엇인가인데요, 노력해왔던 무엇, 그것 자체가 약간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돈이 아니라고 볼 때는요, 여러분이 이 가난한 소년처럼 아주 공허한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뜬금없이 여기 앞에 메인 메일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요, 제 느낌적으로는요, 연금술사이신 것 같아요. 자, 이분은 누군지 모릅니다. 일단 이 메인 메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해요. 뭐 여러분의 선배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어떤 사람인데 지금 이 안에 메인 피메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어떤 남성일 수 있습니다. 그 남성이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다가와서 이 소화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 절구통 안에 이거 놓고 이렇게 돌리면은 소화제 만들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일단 저는 느껴져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냐? 이 사람은 좀비입니다. 자, 좀비. 지금 여기 보면은 땅 밑에서 이렇게 묻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귀신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좀비는 일단 갖고 있는 의미가요, 과거에 죽어 있던 사람, 그러니까 역사에서 사라져 있던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다양하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사귀었었는데 이별이 됐던, 그리고 이별이 돼서 약 한 7년 정도가 지났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뭐 잘 지내고 있니? 라던가 뭐 안부 전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혹은 여러분의 선배가 연락을 왔는데 그분이랑 연락이 끊긴 지 한참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 소화제를 주는 건데,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면은 해결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뭔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는 어떤 것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는데 해볼래? 라던가, 그러면 그걸 해서 뭐 지금 있는 걸 해결을 하라든지 뭐든 간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 메인 메일이라는 사람이 해결책인데, 이 사람은 이 좀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 밑에 묻혀 있었던 사람, 내가 지금 현재로서는 에너지가 없었던 사람인데 살아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걸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이 두 장은 너무나 부정적인 카드잖아요. 가난하고 잘못된 사람, 사기를 당해서 내가 지금 가난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가 의미가 없어졌다라든지 뭐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건 걱정이거든요. 근데 그 걱정에서 해결을 주는 건 이 사람이다 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모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든지 하겠죠. 그럼 그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라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나쁜 분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 이분의 역할은 무조건 해결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분이 해야 될 건 해결밖에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해결자로 나선다. 여러분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다소 이제 놓고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머리만 그냥 싸매고 있었는데 이런다고 해결되지 않잖아. 내가 직접 나서자.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볼 때 이 좀비 에너지는 뭐냐면 여러분의 원래 모습을 깨우는 겁니다. 죽어있던 여러분의 모습을.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시간을 좀 줘라 라고 합니다. 뭔가가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고 이 상황 자체가 흘러가게 여러분이 뭔가를 하지 말고 지금은 좀 타임을 둬라, 시간을 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해결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옆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황소자리입니다. 일단 별자리가 나오니까 제 느낌적으로는 이 메인 메일이라는 사람이 황소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황소자리는 참고적으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생일을 가지신 분이고요. 참고적으로 이 리딩을 하고 있는 저 케일럽이 황소자리입니다. 황소자리 분이요,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좀 재산과 관련해서 좀 관련된 일을 좀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 자, 옆에 오라클을 한 장 더 열어볼게요. 마음을 열어놔라. 마음이 됐든 뭐가 됐든 열어놔라라고 합니다. 지금 두 팔 벌려서 이분도 이렇게 무엇인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껴지기에도 이 메인 메일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갖고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에게 약간의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들거든요. 일단 무엇인가 마음을 좀 열어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일이 지금 왜 여러분에게 일어나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왜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냐. To teach you to surrender control.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을 조정하고 무엇인가 관리 감독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이 복종할 수 있게, 그것들을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게요, 그냥 이거는 의미는 없어요. 그냥 뭐 상관도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서렌더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왔잖아요. 그냥 한 가지만 더 해봅니다, 여러분. 그냥 혹시나 이제 여러분이요, 성향 자체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고 여러분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신 건데,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해올 때마다 금전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뭔가 이렇게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게 돼서요, 만약에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지 말고 너가 뭔가를 하지 말고 어떤 곳에 들어가서 네가 뭐 일을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게를 계속 오픈을 하는데 할 때마다 망하고 이러면 계속 빚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지 말고 어디론가 들어가서 남의 밑에서 일해서 월급을 받는다든지 그런 걸 해 라고 해서, 솔직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껴지기에 서렌더는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삶에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 강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시간 자체도 가치가 있는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카드는 다 나왔고요, 여러분. 이 메인메일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 것 같고, 어쨌든 9월 안에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겠죠. 9월에 기적을 보는 거니까. 이분하고 뭔가, 어떤 것을 도모하게 되거나 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이나, 힘든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게 유니콘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9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두 번째, 골드바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를 보고 따라가 볼게요. 띠링. 가을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기적의 형태는 가을이랍니다. 가을. 9월이 가을이 맞죠. 근데 이제는 이 말을 하기가 좀 그래요. 이번에 여름 너무 덥기도 했고 9월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덥죠. 우리가 반팔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기도 한 게, 작년에도요 9월에 상당히 더울 거라고 했는데 9월 21일인가 그때쯤 딱 지나니까 정말 하루 사이에 갑자기 바람이 좀 서늘해지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9월은 가을이다. 가능한데, 여러분의 기적의 형태는 일단 가을인데, 가을에 여러분에게 기적이 올 것이다. 가능성 1. 또 가을이 갖고 있는 큰 부분은 뭐냐면요, 수확입니다. 수확. 우리가 추수와 이제 열심히 이제 길렀던 작물들을 걷어들이는 게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여러분이 뿌려놨던 것을 걷어들이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적이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인가 이제 내보내야 될 것은 내보낸다.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내보낸다. 라고 할 때도 이 가을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가을을 기점으로 여러분에게 뭐 다양한 어떤 일들이 다가오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이클을 선물해 준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카드는 이렇게 냅두고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살고 계실까요? 답을 열어보겠습니다. How can I be more flexible right now?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 어떻게 더 유연해질 수 있겠어? 유도리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여러분이 말을 꺼냅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무엇인가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고 상당히 컨트롤하면서 여러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나쁜 표현으로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약간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솔직히 이 카드는요. 열심히 살아야 돼.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밀어붙이는 거예요. 좀 사람이 느슨해지고 오늘은 하루 게을러지고 약간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더 여러분을 몰아세우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나쁜 쪽으로 가게 되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회사나 이런 곳에서 이제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데 밑에 사람들에게 유연하지 못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을 막 구워 삶아서 구워 삶는다는 표현 너무 안 좋다. 아무튼 이게 몰아붙여서도 안 좋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밑에 사람들을 상당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더 밑에 사람들이 이해해줘야 돼? 이 정도면은 유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지만 밑에 사람들은 정말 너무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이 좀 타이트하게 살아가고 계신 게 아닌가. 열심히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아닌가? 라고 이제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조금 유연해져라. 그냥 여유 있는 삶도 즐기고 오늘 일을 내일 미루지 말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루 미뤄서 내일 하면 어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게 뭔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은요. 집이군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좀 있던데 제가 세금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여러분은 지금 현재 집을 원하신다 인 것 같습니다. 집이라는 게요, 여러분, 자신의 재산, 부동산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요, 내 마음이 편하게 있을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거라면 단순히 뭐 부동산 이런 걸 떠나서 어딘가 내가 단 1시간이라도 좀 편하게 있을 곳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문장도 보면은 여러분이 막 뭐라고 할까요? 일론 머스크처럼 살고 계신 거죠. 따지고 보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로 다큐멘터리 봤는데 일론 머스크의 여자친구들 있잖아요. 뭐 그 누구죠? 조니 뎁하고 싸웠던 그 여자친구. 지금 스페인에 살고 있는 그 여자친구. 아무튼 그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라고 하는데 그 여자친구들이 공통적으로요 했던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다가 이러고 깜짝 놀라서 깬대요. 일론 머스크가 자신에게 눌러진 엄청난 무게 어떻게든 해내야 되잖아요. 우주로도 가야 되고 미사일도 미사일이래. 우주선이 잘 돌아도 와야 되고 인공위성도 막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어야 되고 자동차 자율주행도 잘 돼야 되고 아무튼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분이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깬대요. 근데 그걸 그 여자친구가 7명인가 되잖아요. 이전에 사귀었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자신을 좀 몰아세우는 약간 그런 건데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게 좀 편하게 있을 그런 곳을 원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지금 일론 머스크입니다. 뭔가 열심히 살고 계신 그런 느낌이에요. 자, 프레이어. 이런 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거죠. 이게 홈입니다. 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어번던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냥 나오고 있는 카드들을 보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들과 뭐 여러 가지들 에너지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그냥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냥 그런 어떤 에너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우리 모두 다
안전하고 편하게 살고 싶죠. 이 안전하다는 게 뭐 도둑 없는 세상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삶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비교되지 않는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살고 싶어 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들을 바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밑에 타로 놔볼게요. 스타 역방향부터 나오는군요. 우리나라는 BTS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정말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나라인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군요. 자, 아이고야. 스타도 역방향인데 문도 역방향입니다. 자, 별이고 달이잖아요. 요 두 가지가 여러분 밤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6개의 컵이 있고요. 6개의 컵. 6개의 컵. 그리고 3개의 스워드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리딩일 수 있는데 사랑의 리딩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언더라인은 하이 프리스티스 카드의 정방향입니다. 그래요. 자, 요렇게 카드가 나왔는데요. 솔직히 요 두 장만 딱 꺼내보면요. 6개의 컵은 이제 재회를 의미하는 카드로 많이 쓰거든요. 과거의 사람이 돌아온다, 과거가 그립다, 그때가 너무 아름답다, 그런 건데, 아름다운데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재회하고 싶어서 힘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게 연인의 카드로 안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요, 그냥, 여러분이라는 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그냥 그런 분 같아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이전보다 풍요로워진 건 맞는데 뭔가 행복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도 좀 덜하다고 말하는 게 맞나? 아무튼 하여간 좀 바뀐 듯한 느낌은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참 좋았던 그 시절을 떠올린다? 라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프레이어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 레모네이드 위에 보면은 도시가 있고 여기 농촌이 있죠. 레모네이드 한 잔을 마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계속 이 도시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꿈꾸던 전원 생활을 해볼 것인가? 이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5도 2촌? 5일은 도시 살고 2일은 촌에 살고 뭐 이러는 것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옆에는 홈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러분 진짜로 바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편하게 있고 그냥 어떤 삶에 찌들지 않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어번던스, 하수구가 있는데요. 하수구 밑으로 동전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는 동전이 있는데 이 남성분이 술이 꽐라가 돼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말을 이 안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옆에 있는 이 소녀가 상당히 영리하고 지혜로운 소녀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자석 같은 걸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동전을 하나씩 꺼내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리고 바라는 삶은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지는데 그 자유로워지는 방법 그리고 그 자유로워진다는 것 자체가 내 삶에서 내가 바라는 삶 여유 있는 전원의 삶 혹은 도시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찌들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삶 뭐가 됐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 밑에 사람들을 막 긁어가면서 이거 안 했어? 아직도 안 했니? 이러면서 밑에 사람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막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이 정도로 이해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더 이해를 해줘야 돼? 요즘 애들 왜 그래? 라고 이제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역시도 편하게 있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스타와 문. 스타 역방향.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리고, 문의 역방향. 불안함이 표면 위로 떠올랐다. 예요. 솔직히 이게 이별로 본다면 이별로 충분히 볼 수도 있는 카드기는 한데 제 느낌적으로는요.
어쨌든 간에 스타와 문은요, 밤에 뜨는 것이고, 밤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알 수 없다예요. 알 수 없다. 이게 무슨 느낌이 알 수 없다냐면, 뭐 도시에서는 가로등도 있고 한데, 시골로 내려가면요, 진짜 깜깜하잖아요. 이게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왜 휴대폰 뒤에 후레쉬 켜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웃긴 게 새벽이 딱 돼서 해가 요 조금이라도 딱 뜨면요, 그 동네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선이 확실하게 나와요. 그래서 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앞을 알 수 없다예요. 앞이 깜깜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밤에 뜨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그 어두운 밤에 무엇인가 밝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 둘이 지금 뒤집어져서 나왔다는 말은 지금 여러분의 미래나 그런 것들이 너무 불투명하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너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도 느껴져요. 그런데 6개 컵이 나왔죠. 6개 컵은 아까 재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이게 좋은 추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정말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정말 신나게 보냈던 그 시절이 그립다든지, 혹은 여러분이 어떤 뭐 사업을 하나 크게 했었는데 그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여러분이 뭘 해도 잘 되는 그 시절이 있었다든지, 뭐가 됐든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았던 시절, 그리고 이게 어린 시절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 여러분이 뛰어놀았던 그 고향, 마을,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3개의 칼이 나왔습니다. 일단 마음의 상처인데요. 보통은 제가 3개의 칼 나오면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람을 폈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3에너지라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느껴지고, 여러분이 어떤 큰 상처 하나를 가지시게 된 것 같아요. 일적으로 실패를 했다든지,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을 향해 쫓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접혔다든지, 혹은 어떤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뭐 해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없어졌다든지, 뭐든 간에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갖게 되는 어떤 아픔들, 혹은 개인적인 무엇인가일 수도 있겠죠. 뭐 집안에서 벌어진 어떤 일들, 뭐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을 상당히 힘들게 하고, 그리고 지금 거기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여러분을 죄어오는 거예요. 내가 잠시 1분 1초라도 여유 있게 살아가면 안 돼, 나 스스로를 더 채찍질해야 돼 라고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언더라인 하이프리스티스입니다. 여사제인데요. 솔직히 이 여사제는 너무나 어려운 카드기도 하고요. 일단 가장 사전적인 의미로 쓰는 것은 직감하다입니다. 직감하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라는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가을 카드가 나왔잖아요. 가을이라는 게 추수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고생했던 것들에 대한 수확이 오고 뭐 이러는 건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느낀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2번 카드거든요. 2번 카드의 메이저 알카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선택을 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뭐가 더 좋아? A가 더 좋아. 그럼 그거 선택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게 선택인데, 보통은 어려운 선택이 뭐냐면 A를 해도 좋은 것 같고 B를 해도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나쁜지 더하기 빼기를 했을 때 답이 안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이 하이프리스티스 카드는 그런 느낌의 선택입니다.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맞을까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계신다도 가능하고요. 혹은 여러분이 관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머릿속으로 정리는 하고 있되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행동에 옮긴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관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삶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일단 여러분들의 어떤 에너지 흐름으로 볼 때는 내일이 없는 것 같아. 미래도 없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을 살아야 되잖아. 과거에 정말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하지만 지금 현재 방법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망 중이기는 한데 뭔가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이 느껴져. 그게 언제냐? 가을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카드를 열면은 그게 뭔지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의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기적 기대하면서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을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수학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오겠죠.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오, 인피니티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인피니티 카드가 나왔습니다. 무한대라는 의미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어떤 카드가 나올지요. 아, 그렇군요. 러버스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사랑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뭔가 사랑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사랑 리딩이었다고요. 또 이렇게까지 리딩을 했는데 사랑 리딩이었다고요. 아,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요.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뭔가 걱정스러운 소식 카드가 있고요. 자, 언더라인은 생각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랑의 리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의 리딩이고 이걸 그냥 사랑으로 읽으면요 1분 컷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밑에는 제가 사랑으로 읽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랑이지 않은 걸로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사랑인 걸로 읽어보겠습니다. 기적의 형태가 이 가을이었잖아요. 저는 무엇인가 수학을 한다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느껴지기엔 지금 이렇게 카드가 나오니까요. 그냥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기. 여러분의 뭐라고 할까요? 삶의 사이클이 바뀌는 게 가을부터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열린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처럼도 일단 느껴집니다. 그렇게 일단 놔두고 리딩을 할게요. 인피니티가 있죠. 지금 여기 보면 뱀이 있는데요.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새롭게 반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무한대로 넓어진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확장되고 커진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카르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여러분이 전생에서 가져온 무엇인가인데 이제 이 9월 달부터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뭐가 됐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인피니티의 에너지는 무엇인가 확장된다예요. 그리고 넓어진다, 커진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생각한다가 있죠.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요. 지금 여기에 고민 카드가 지금 나와 있죠. 여러분이 이것저것 생각들이 많다.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금전적으로 좀 안정화될 수 있을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남성분 같은 경우는 어떤 여성분을 그려놨지만 이 여성분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목표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요, 최근이든 뭐든 간에 어떤 걱정스러운 일이 닥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물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통장의 잔고라던가 혹은 좀 안 좋은 서류라던가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몇 달 뒤에 이게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이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준다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이 길을 걸어감으로써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느껴지는 최고의 것,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 길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선택하게 된다도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금전적인 어려움이 만약에 생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의 집을 매매를 해서 거기서 남는 차액으로 그 금액을 이제 갚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론가 이사를 가겠죠.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겠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 삶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꿀꿀하고 안 좋은 삶일 수 있는데 그 삶을 살아보면은 괜찮다, 뭐 이렇게도 그냥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카드이긴 합니다.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기로에 놓여지게 된다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인피니티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이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돼서 안 됐어요, 너무
힘들겠어요. 이게 아니라 뭔가 확장되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가을 때부터 스타트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리딩과 연관해서 제가 풀 수 있는 해석이고요. 사랑으로 보자면요. 이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단계고, 혹은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데 그분에게 다가가는 게 힘들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지금 컨선이 나왔잖아요. 즉, 그 사람에게 내가 까일까? 라고 두려워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피니티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 관계는 러버스로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보고 있는 이 여성분이요. 낮에 장날에 장터에 갔는데 이 여성분을 본 거죠. 그런데 얼굴을 기억을 하고 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얼굴을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죠. 이 여성분을 어떻게 하면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뭔가 거절당할까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액션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 길을 걸어가면은 러버스가 된다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대시하고 다가가라. 그 말입니다. 어쨌든 확장은 될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카르마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이 사람과 사랑을 해야 되는 게 이번 생에 가져온 여러분의 숙제다. 뭐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이것과는 관련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이게 뭔 것 같냐면, 여러분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이 솔직히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는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앞으로 나의 미래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충 뭐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사라지겠지라는 길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런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길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인피니티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게 만약에 1이라면 1로 끝날 게 아니라 뭐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 있는 무한대를 가져다 줄 거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기적의 형태는 가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9월에 여러분에게 오는 기적은 여러분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고민도 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무엇인가가 문서화돼서 오지 않을까, 혹은 메시지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메시지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 달가운 메시지는 아닙니다. 뭐 선배가 만약에 있었다고 칩시다. 야, 너 뭐 하냐 요새? 나 이런 거 있는데 해볼래? 그러면은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 있잖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런 리스크가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건데 너 어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인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패스웨이입니다. 패스웨이는요, 길이요, 지금 지름길이잖아요. 흙탕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쉽지는 않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그 걸어가게 될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무한대라는 겁니다. 좀 큰 확장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올 기적이지 않을까 조심히 생각해 봅니다. 자, 오라클을 좀 올려봅시다.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뭐 로또에 당첨이 된다, 뭐 골드바를 하나 얻는다, 뭐 이런 느낌의 기적이 아니라, 걱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 앞에 무엇인가가 오게 되고 그 국면을 선택하게 된다. 가능하고요. 혹은 어떤 사람과 사랑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사랑을 가본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열어봅시다. 리브라 나옵니다. 천칭자리고요. 자, 일단 이 리딩 안에 천칭자리가 있다, 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천칭자리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참고적으로 이건 9월의 리딩이고요. 9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가 천칭자리입니다. 그래서 9월이 천칭자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칭자리인 시기인 9월 말과 관련이 있다 도 가능하고요. 그때가 되면은 진짜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약속이나 한 듯 선선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이클이 바뀐다는 느낌을 딱 받을 때가 9월의 마지막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9월 마지막 주가요,
추석 아니에요? 그렇죠? 9월 24일부터 24, 25, 26, 27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큐피트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러버스가 나와 있어서. 그래서 두 가지로 그냥 확정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앞에 새로운 사이클이 열린다. 혹은 여러분이 사랑을 하게 될 사람과 연인이 된다. 그것이 기적이다. 그리고 그 관계는 상당히 크게 확장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드를 또 열어볼게요. 에어사인 카드가 나오네요. 자, 에어사인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제미나이, 쌍둥이 자리, 리브라, 천칭 자리, 아쿠아리어스, 물병 자리. 즉, 이 에어사인은 결론적으로 이 카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천칭 자리인 어떤 분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 같고요. 혹은 진짜로 천칭 자리 때 여러분의 사이클이 바뀌실 것 같네요. 그렇게 보면은 9월 24일쯤 그때쯤부터 바뀌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 같은 게 확실히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라클을 한 장 더 열어봅시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오라클 열어볼게요. 아, 사랑인가 보네, 진짜. 여러분, 그러면요, 이 리딩은 뭐냐면, 여러분이 삶이 막 힘들고 막 뭐라고 할까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미래를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있고 희망도 없고 뭐 이랬는데 거기서 여러분에게 사랑이 다가오게 되고 이 사랑을 시작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새로운 어떤 국면이 열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인피니티의 개념은 뭐냐면 단순히 사랑해서 그 사랑에서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고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확장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는데 사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애인분이랑 같이 왜 뭐 사업을 해본다든지 가게를 해본다든지 카페를 해본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카페가 대박이 난다. 뭐 이러면은 그냥 단순히 두 분이 사랑한다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 파트너로서, 인생 파트너로서 갈 수 있는 그런 거 뭔지 아시겠죠? 그런 게 바로 이 인피니티의 에너지거든요. 뭔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천칭자리 때 천칭자리인 어떤 분과 사랑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인 것 같네, 사랑. 자,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가면 안에 가려져 있는 은총이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이 딱 느끼기에 나한테는 안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것 같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은총이라는 거죠. 지금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가면 안에. 근데 그것이 드러남과 동시에 나중에 여러분이 아 이것이 은총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 9월에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뭐가 됐든 간에 이때쯤에 온 그냥 일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중에 향후 한 5년 뒤에 6년 뒤에 이 일을 생각해 보면 아 이게 내가 지금 얻게 된 은총이었던 거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사랑이 나와 있으니까 사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러버스도 있어서 뭔지 몰라도 사랑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는 사랑으로 리딩을 안 했으나 이렇게까지 사랑을 강조한다면 이것은 사랑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골드바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기적 세 번째 메론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9월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바라는 일 다 이루어지시는 9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적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적의 형태를 먼저 볼게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기적이 다가오게 될지 보겠습니다. 지팡이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지팡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원즈는요, 일단 타로에서는 DO, 영어로 DO, do, 하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움직이게 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건 일 같은 거겠죠.
뭐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든지 무엇인가를 착수하게 된다든지 나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무엇인가가 되는 건데, 이 원즈는 말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또 크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그런 것들, 그런 것이 펼쳐지게 된다. 이런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일단은 왜 타로의 매지션 에너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무엇인가가 시작되고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9월은 어떤 새로운 느낌의 사이클이 열린다, 약간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지내고 계실까요?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것 같기는 한데, Am I communicating my needs?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Am I communicating my needs? 라고 여러분이 되묻고 계신가 봐요. 나는 나의 요구하는 사항과 대화하고 있어? 라는 의미죠. 뭐 자동차를 갖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동차를 갖고 싶다라는 욕망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과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는 그런 의미겠죠. 즉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통하고 있냐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고 그 바라는 것을 억누르고 있다면 이제는 그 바라는 것을 좀 바라봐줘야 될 때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옆에는 지금 지팡이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들을 억누르고 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책임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 때문에 미루고 있다,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그냥 정말 단순하게 본다면 뭐 수영을 끊는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수영을 끊고 싶은데 여러분이 뭐 너무 바쁘고 뭐 그 시간을 따로 빼서 다른 걸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 수영을 할 수 없다 라고 본다면 이제는 그 수영을 끊는다는 의미죠. 그것이 한다라는 의미, 하다라는 의미의 원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적도 느낌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하시게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진짜로요, 여러분이 뭘 바라고 계신지를 한번 봅시다. 카드 한 장 열어볼게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패밀리입니다. 자, 여러분이 바라는 건 가족이랍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진짜 뿌리에 있는 시스템을 탐험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의 몸 안에 흐르고 있는 피나 DNA는 여러분의 선조, 그 위의 선조, 결론적으로는 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내 몸 안에 흐르고 있는 피는 무엇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는 뭐 그런 느낌의 에너지인데, 그냥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그 구성원을 좀 만들어서 새로운 챕터의 인생을 좀 열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 결혼을 하신 분인데 아직 자녀가 없으시면은 새로운 패밀리 구성원을 얻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라는 거죠. 나라는 사람, 근본은 무엇인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것과 커뮤니케이팅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바라는 것은 패밀리가 나왔어요. 자, 옆에 깔아봅시다. 여러분의 에너지 한 장씩 가볼게요. 디스커버리 카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디스커버리. 자, 그리고 한 장 더 열게요. forgiveness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디스커버리 카드와 용서 카드가 나옵니다. 밑에 타로를 열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에너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에이스 스워드의 역방향부터 나옵니다. 에이스 스워드의 역방향. 그렇군요. 자, 그런데 킹 스워드가 서 있습니다. 에이스 스워드는 뒤집어져 있는데 킹 스워드는 서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지먼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에너지가 세지?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퀸 원즈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에이스 원즈의 역방향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이게요, 상당히 사랑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리딩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요, 좀 뭐라고 할까요? 지금 여기 중앙에 보면은 폭발물이 있잖아요. 폭탄. 이런 것처럼 약간 아주 강한 듯한 느낌의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요. 자, 일단은 사랑이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간단하게 그냥 에너지를 짚어드리고 사랑 리딩을 하겠습니다. 자, 디스커버리가 있죠. 여기 보면은 어떤 분의 마음에 하트가 이렇게 뛰고 있는데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길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여러분이 최근에 그런 것들을 갖게 되었다는데,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뭐냐라고 꺼냈을 때 일단 패밀리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과 대화를 하고 있냐라고 볼 때는 여러분은 가슴이 뛰고 있는 뭔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안 보려고 하고 거절해 왔는데, 이제는 가슴이 뛰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직면하기로 했다라는 것과도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일단 옆에는 forgiveness가 있어요. 지금 여기 하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요. 이 forgiveness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를 용서해 주다라는 그런 것도 의미를 하지만, 용서라는 것 자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순수한 마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아이의 마음으로 그냥 클린하게 너에게 그냥 모든 걸 놔주겠다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뭔지 몰라도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누군가와 다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그리고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에서 아이로 돌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에이스 스워드가 있어요. 에이스 스워드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다, 그리고 거짓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좀 거짓말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옆에 지금 킹 스워드가 나온 것일 수도 있거든요. 나는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 없고 이것과 내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저지먼트가 있어요. 이 거짓말을 했던 무엇인가에 나는 어떤 응징을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지금 여기는 용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판이라기보다는 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너하고는 화해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나의 뜻을 굽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하고는 이제는 이제 끝이야 라는 어떤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퀸 원즈가 있어요. 퀸 원즈는 솔직히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났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지금 여기 킹이 있고 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뭐 커플이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사랑 때 말씀드릴게요. 퀸 원즈 자체는 바쁘다, 그리고 매력적이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간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뭔가 상당히 바빠지고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고 뭐 그랬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최근에 어떤 거짓말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이 뜻을 굽히지 않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구라를 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다, 문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에이스 원즈의 역방향. 일단은 어떤 누군가와 우리는 현재 서로 상당히 냉정한 상태가 되었다, 우리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 그냥 이렇게 그냥 내려놓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일단 거짓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 그 사람과 이제는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도 일맥상통한다, 뭐 이런 카드로도 그냥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리딩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사랑 리딩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누군가와 이별을 했습니다. 이별을 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겠죠. 이게 이 둘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겠죠. 킹하고 퀸이 같이 나오면요, 일단은 이 두 분은 뭐 커플이었다, 뭐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지금 요렇게 꺼냈어요. 자, 킹 스워드잖아요. 그런데 에이스 스워드고요. 퀸 원즈잖아요.
에이스 원제예요. 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여왕님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요. 우리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가능성을 두고 싶지 않아라는 이게 에이스긴 하지만 상당히 강한 느낌의 에너지로 전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생각이 없어요.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저지먼트가 있죠. 저지먼트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게 가장 큰 에너지인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 둘은 아직까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마 요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제 난 너랑은 이제 끝난 거야 라고 나올 것 같아요. 혹은 이게 만약에 요렇게 나왔다라고 볼 때는 여왕 쪽에서는 아직까지 여지가 있는데 킹은 여지가 없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이게 두 개 다 서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땐 두 분의 사랑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것들을 다시 재점화하기에는 서로가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것들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느낌적으로는 지금 이 여왕님이 여러분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팡이가 나왔죠? 지금 여기에 지팡이가 있어요. 지금 지팡이가 뒤집어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하게 될 것은 지팡이라고 볼 때는 여러분이 이분에게 뭐 연락을 한다든지 다시 만나자고 한다든지 혹은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이분과 다시 잘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에이스 스워드가 지금 뒤집어져 있는 상황으로 볼 때는 이분 역시도 여러분과 무언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 자체는 없는데 그건 맞으나 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잘라냈다. 내 마음 안에서 이제 밀어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무엇인가가 남아있는데 이 에이스가 뒤집어진다는 의미는 일단 두 분이요 뭔가를 시작을 하고 나서 상당히 애매하게 끝났을 확률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패밀리가 나왔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패밀리가 혹시 문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분이 만나게 된 이유도 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만나는 거였는데 그런 게 이제 조건이 되었던 만남이었던 건데 그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용서가 나와 있고 한편으로는 또 가슴이 뛰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때도 두 분에게 있어서 어떤 큰 일이 한번 있었고 서로가 용서하지 못할 어떤 일들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아직까지 가슴이 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기적을 들어가면은 이게 어떤 리딩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느낌적으로는 사랑의 리딩인 게 8알인 것 같은데 에이스가 두 개가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요. 아직까지 이 관계가요, 흔히 말해 끝났다라고 하거나 죽었다라는 것 있잖아요. 에너지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한번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하우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집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패밀리가 있고요. 집이 있잖아요. 이게 가족을 이루는 그런 것과 관련이 있었던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하우스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단어 자체로 집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해서 뭐 부동산 이런 것과도 관련은 있는데 제 느낌적으로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가족을 이룬다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사랑의 리딩으로 볼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면 결혼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아, 러버스부터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왜 이별이 됐을까요? 그리고 왜 용서를 해줘야 될 일이 있었을까요? 아, 뭔가 도둑이 나오네요. 도둑 카드. 그리고 마지막에 나쁜 건강이 있었네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저니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사랑의 리딩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렇게까지 카드가 나온 걸 보니까요. 뭐 러버스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집이 나와 있잖아요.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관계가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이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 집안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다 섞이면서 두 분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bad health가 있잖아요. 나쁜 건강. 이게 진짜로 건강 자체가 나빠졌다, 이것도 의미를 하긴 하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게 환경을 크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분 사이에 사랑만 할 수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도둑이 있죠. 이 도둑이라는 게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갔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들이 두 분이 다툴 수밖에 없었던 다소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러버스라고 볼 때는 지금 이게 상황적인 것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멀어진 거지, 지금 두 분 다 서 있잖아요. 그리고 두 분은 확실하게 함께 하고 싶은 뭔가가 있는데, 뭐 서로 집안에서 반대를 하든, 뭐 서로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서 문제가 됐든 뭐랬든,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서로가 지쳐버렸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다툼도 정말 많았고, 제 느낌적으로는 거의 결혼에 준하는 정도의 깊은 관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카드가 나오니까요.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관계까지 간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요, 하우스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두 분이요, 아주 강렬하게 끌리는 게 뭐냐면, 다시 우리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예요. 그게 원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쪽에서 원즈가 나온 것 같아서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다시 연락을 하던지 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보면 재회 리딩인데, 솔직히 저는 이 하우스가요, 이 집이라는 게 이 여행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여행을 떠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정이죠. 이제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이 상당히 먼 거예요. 아주 길게 이제 나 있는 이 철길을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또 산전수전 공중전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이걸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느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리딩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은 접을 수 없었고, 서로가 연락하지 않으려고도 했고 그랬던 어떤 커플인데,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다시 만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보태본다면 두 분이 함께하는 것에 장애물이 참 많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만한 카드 어떤 게 있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가디언 카드가 나오는데요. 일단 카드가 의미하는 건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제 천사가 되어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뭐 여러분의 돌아가신 할머니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느낌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도 된다, 힘들고 이럴 때마다 내가 지켜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카드를 열어볼게요. 사자자리 카드가 나오네요. 사자자리는 여러분일 확률이 높아요. 지금 제가 꺼낸 게 원즈를 여러분이라고 제가 봤거든요. 여왕 지팡이가. 이 여왕 지팡이가 사자자리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분들이 사자자리인데, 무엇인가 해내겠다, 책임감 있게 해내겠다 라는 거죠. 그렇게 아주 책임감 있고 멋진 분들이 이 사자자리죠. 이 리딩 안에 사자자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고요. 자, 또 보내봅시다. 파워 오브 프레이어, 뭔가 기도의 힘,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것들을 여러분이 원해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도 살짝 드는데요. 뭐 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두 분이 그냥 사랑을 멈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두 분이 함께 있을 때 안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그냥 우리 떨어져 있자 이런 거였는데, 결론적으로는 바란다는 거죠. 이 바라는 것에 대한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이 커뮤니케이팅이겠죠. 기도의 힘,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거죠. 단순함 안에서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카드를 꺼낸 이유가 지금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라고 해서 우주가 이제 답을 해주기 위해서 꺼낸 거거든요. 단순함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어떤 그 어른스러운 것들을 하다 보면은, 원래 갖고 있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둘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손을 놔버리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분이 여전히 서로를 원하고 있고 그 원하는 걸 억지로 이렇게 막으려고 하지 말아라. 아무리 주변 상황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좋아하니까 그 자체를 봐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들이 벌어진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는 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자자리처럼. 내가 원한다면 대시하는 거죠. 그것이 사자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론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한 달 만에 가지고 온 나에게 다가올 기적 리딩을 해봤습니다. 9월 한 달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러브였습니다. 바이.